독립운동 선전은 뭐 괴한이란 말을 쓰니까 그래. 자살하려는데 돈도 안 벌죠. 지금 운동한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괴한들이 타락한 언론과 손을 잡고 전 국민의 친일파화를 시도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괴한은 뭐고 타락한 언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잘못된 역사의 청산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PD수첩의 연중기획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3부. 오늘은 정리 안 된 역사로 인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지난 2월 17일 문화방송 최준영 PD 주재 아래 제작 방영된 PD수첩에서는 단순히 본 의원이 선친께서 척박한 10월에 면장을 지낸 사실에 대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친일파도 매도하고 본 의원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동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내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심의에서 첫 발언자 최현희 의원은 PD수첩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된 뒤 수정과 삭제, 반려와 재상정을 거친 끝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비난의 대상은 지난 2월 17일 방송된 친일파는 살아있다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여론 재판을 조장하는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어 김용균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 가세했습니다. 법사위원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조상의 무덤까지 파 뒤적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일단의 괴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친일파와 전 국토의 투쟁 난전화, 전 인민의 모략 대상화 등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음모가 존재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반민족 행위자. 이런 자들의 색출 처단하는 것이 본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7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괴한들의 음해 활동은 타락한 언론인과 손을 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사람들이 괴한 그리고 처단해야 할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잠시 이걸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수정했던 바로 그 법안을 또다시 검토해야 하겠다는 김 의원이 예상치 못한 주장에 법안 심의는 1차 보류되었습니다. 심의를 지켜보던 독립운동 유관단체 회원들은 김용균 의원의 발언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환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독립운동까지 들먹이면서 교환이라고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교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알수 없으시죠. 충분히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좀 감당하고 준비를 해야지 본질적인 걸 하잖아요. 어떻든 이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지키고 강도라고
사람하고 괴한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치죠. 아니,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운동 하는 사람 보고 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조선실이니까 지금 그래도 의원님. 아니,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괴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괴한이 날고는 괴한이라고 그러는데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온 김희선 의원이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용균 의원이 또다시 괴한을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괴한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압박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전 지저분한 수단을 강구를 해서 국회의원의 명예와 또 그 조상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악랄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최용규 의원, 이종걸 의원, 김희선 의원은 그러한 자들의 배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사과를 시킨 이후에 이 법안의 심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우를 의논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이게 국회지만 그 말씀은 삼가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일을 청산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 배우일까지는 생각합니다. 김용균 의원은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어떤 기후의 재직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단정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금지하고 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의견이 다 있는데 이제 와서 오늘 또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성격 규정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것이 우선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구 수정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해서 그런 거를 역사 앞에 정갈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해결 방안을 강구했으니 그게 좋습니다. 결국 김용균 의원이 마련해온 수정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정 대상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한 제2조. 수정안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본 군대의 장교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육군 소위가 무슨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중좌 이상의 계급은 되어야 친일 반민족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러한 이상의 자라야 친일 문제에 협력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 대상이 될 것이다. 중자라는 직책이 우리 없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는다는 의미는 중자 이상으로 없는 사람을 뭘 여기다 넣습니까? 그러자면 차라리 식구랑 없애라는 게 많이 맞죠. 육군 소위를 상대로 해서 침략 행위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법안 심의는 일본군 소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당리 당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잘못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박정희 전 대통령 따님은 지금 이제 한나라당의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 빌미를 삼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어떤 발언이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닌가. 이제 와서 시점이 그야말로 무슨 당리당략적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셔서 그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저기는 마지노선입니다. 한나라당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민족 정기를 바로 쓰기 위해서 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개인 통제. 조대환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거짓말해야 돼? 회사에 들었는데. 중자 이상의 장교로 수정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분 기립해 보십시오. 김기춘 위원장을 비롯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5인, 9인, 기권 1인으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중자 이상의 장교로 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 달 만에 가까스로 법사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며 특별법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차 띄고 포 띄고 하는 장기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친일파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끄럽고 선열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탄을 하시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요인들이 지금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사위 최종 의결안은 징용, 징병, 위안부 동원, 헌납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중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인물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의 유지들이 무슨 활동을 했다든지 헌금을 했다든지 국방 헌금을 했다든지 또는 선전을 했을 경우 다 지방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전국적인 차원이라면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한 몇몇 정도의 친일파들이 대상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법이죠. 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친일 행위를 한 사람 중 지방에서 활동한 사람은 면죄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불순한 어떤 심지어는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안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을 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재계 내에 그들의 출신이나 혹은 그들의 옹호 세력들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나, 또 다른 어떤 그들의 벽을 세상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누구든지 일제히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송, 인터넷 등에 공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진상규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경우 누구든지 그 대상자를 언론이나 잡지 출판물을 통해서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법을 왜 만든지도 우선 이해가 목적도 안 맞고, 이거는 그 대상자든 또는 민간단체에서 그동안 이렇게 역사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알리려고 했던 그 행위조차도 입을 막으려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특별법. 누가 친일 청산을 거부하는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지난 석 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할 리가 없죠. 네, 이 괴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애쓰신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은 이 기쁨보다는 착잡함이 앞섭니다. 오동훈 PD,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애초에 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조항은 차기 국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조항의 수정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진주시 명성면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 혐의자 한 명이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명성면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연사 편찬 작업이 발단이었습니다. 필자는 일제시대를 연구하던 중 독립투사들로부터 고문왕이란 소리까지 들었다는 고등경찰 하팔락이 이 지역 출신이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직이 하팔락을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한 적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일제시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와모토 마사오는 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진주 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진주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했다가 나중에 도경에 가가지고 거물급 형사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또 명석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도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이 사람이 명석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 씨는 경남 경찰부 고등과 형사로 독립투사들에게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던 악질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무자비한 고문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애국지사 이광우 선생은 지금도 하 씨로부터 고문을 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경애는 대통령이 제일 기억하면 경영에서 만주가 잡아왔어요. 만주까지 가세요? 예. 아버지가 하팔락이 바지를 잡았답니다. 하도 너무 심하게 때리고 굶으니까 뒤에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해갖고 하팔락이 바지 잡고 아버지라 불렀대요. 그러면 혹시 조그마한 동정이 생겨가지고 덜 때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못 견뎌가지고 그래도 때리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이야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 씨의 행적이 면사에 실린다는 소문이 나자 곳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팔락 본인은 물론 하 씨 부친의 행적까지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삭제 요구서에 있던 수정안 같은 데 보면은 그 표현 자체도 엽기적입니다. 모든 걸 완전히 이런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하게. 그래서 참 저는 좌절을 많이 했어요. 역사랑 과연 무엇인가? 면사 집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주역은 하 씨의 일가 친척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면의 유직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인물로 열라면 다 였고 안 열라면 하나도 안 였고 그런 게 이제 그래야 공부해야지. 합판내만 뚝고 열라 군 것도 아닌 것이고 또 합판내는 빼는데 다른 사람은 또 열라 군 것도 아닌 것이고 열라면 다 였고 안 열라면 안 였고 그런 게 이제 이분은 여기 와서 친일 행각을 저질이 진주에서 한 사실이 없고 외지에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있는 다른 거지 우리 현토 행리에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면사 편찬위원회는 하 씨의 친일 행적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이 친일 문제는 민감하고 그래서 이게 이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쳐가면서까지 또 원수가 돼가면서까지 기록할 수는 없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은 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면석이들이 나중에 거의 90%가 다 면장이 됩니다. 차례 면장이 되고 순사들 역시 전부 다 어떤 지서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다 되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학생들 징용 징병 근로보복 때 앞장섰던 훈도들 그러니까 교사들이죠. 다 교장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일제시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 나쁜 말로 패거리 집단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원래대로라면 하 씨의 친일 행적 기록은 세 쪽, 진주 출신 최악의 친일파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팔락 씨는 해방 직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유야무야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이 되다가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이 무죄로 다 석방이 됐고 그렇다 하면은 그 당시에가 무죄로 석방을 시킨 거는 좀 전부 엉터리로 석방을 시키고 이런 결과인데 지금 그런 걸 누가 입증을 못하죠. 이 사태를 지켜본 이웃 집현면에서는 아예 일제시대를 건너뛰었습니다. 39년도는 요거밖에 석 장밖에 안 되고요. 몇 장밖에. 40년부터는 49년까지는 2장. 이 엄청난 격동이 일어났던 일이 이 2장으로 정리가 다 됐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친일 세력의 서슬에 오히려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공직사회에서는 애국지사의 후손인 것을 숨기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잃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떠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단체나 또는 공직사회는 아직도 그래도 친일, 후손들이 꽉 박혀 있잖아요.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몸조심해야죠.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자라는 걸 숨기고 산 거예요. 국회의원의 신분인데도 그런 걸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고 살았어요. 이젠 다 뭐 독립된 나라다. 이제 뭐 우리가 마음대로 뭐 털어놓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같은 현상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냉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추산 권기일 선생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일본 뭐 토벌이 때라가든가 뭐 그런 얘기를 쓰대요. 그 닥쳐가지고 거기에서 막 완전히 뭐 체포 완전히 그거 돼가지고 나가고 막 완전히 총칼에 뭐 난사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주로 떠나기 전에는 삼천석직이 부잣집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소장료를 받은 기록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추산 선생은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 한 80리 정도를 나가는 데는 나무 땅을 안 밟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물려준 것은 도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독립운동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격리 재물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인데 이걸 주면서 이걸 간직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너의 아버지의 이제 이력을 언제 제대로 이제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선생의 예견대로 독립투쟁을 한 이력은 밝혀졌으나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귀국한 아들은 간장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와중에 손자 권 씨도 배우의 기회를 잃은 채 젊은 시절을 보내고 현재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오늘 많이 들어가면 돈 달라고 하고 말이야. 돈 주려고 사실 그때 당시 얻어먹는 형편에 돈 낼 형편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1학년 겨우 마치고 그 다음에 자퇴도 아니고 휴학 해놨다가 그대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휴학으로 있죠. 한일 합방에 항의해 24일간의 단식 끝에 사망한 향산 이만도 선생의 고택입니다. 선생에 이어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만나면 감옥에 들어들었지 뭐. 그러니까 항상 안으로는 눈물이 말 날이 없었죠. 50년 동안. 눈물이 말 날이 없었던 집이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목숨을 바치라. 너는 명심해라. 오조부가 고조부한테 내주시죠. 저 집은 독립정치협이 있습니다. 향산 선생을 비롯해 이 집에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은 선조만 8명. 3대가 목숨과 재산을 바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후손에게는 연금 한 푼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따로 대우를 받는 게 없다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억울하죠. 없는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거 친일파들이 만든 거예요. 법을요. 독립투쟁으로 인한 가난과 친일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나라.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죽어도 땅 한 평 없어요. 무척 것도 없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제가 참 자살하려고 몇 번도 안 먹었죠. 저희 집 한 대만 일본에 고기 숙여서 잘 살고 외국역 갖고 안 하겠습니까? 3대 중에서 한 대만 일본 사람이 고기 숙였으면 저 그래서 합니다. 그런 데가 어쩌면 이런 데가 안 되는데 그런 데가 하도 어려웠겠네. 그나마 단 하나의 보답인 명예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끝에 돌아가신 김용원 선생. 지난 2000년 손자 김옥경 씨는 대전시가 선생의 휴요비와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휴요비의 앞면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글씨가 새겨져 있고 조부의 글씨는 뒷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와보니까 지금 엉뚱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구냐? 독립운동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이 옆에 세운 생애비에는 이돈직이란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적의 항의로 철거된 생애비입니다. 이돈직이 김용원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김용원 선생을 밀어내고 휴업이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사경 이돈직은 누구일까? 계룡건설 명예회장인 이인구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대전 서구청장 이헌구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것도 같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에서 승인사항이고 시예산위로 하는 거다. 혹시 모지라면은 경주김씨들이나 서구청에 얘기하겠노라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내가 끄떡거려 준 것뿐이에요. 대전시는 휴업이 사업에 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대전 애국지사 숙모회. 승인한 사업 내용은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휴업이와 생애비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이돈직이 끼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 판단에는 한 사람의 이 와비 일을 하는 이보다도 그 전에 내가 조사해놨던 사항에 해서 그래? 그럼 좋습니다. 그럼 독립운동 하셨느냐? 했으면은 나는 인정을 하겠다. 국고 보존이 조금 나왔다면 앞뒤로 독립운동 하면 좋지.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고향에도 있다. 고향에 있는 김용원 선생의 묘비에도 이돈직의 독립운동 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묘비는 지난 97년 숙모회 이규희 회장이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한 뒤에는 김용원 선생이 이돈직의 문화에서 10년간 공부를 했고 3.1운동 당시 대전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이돈직의 동료로 동참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원래 이 비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장손도 모르게 비문이 바뀐 것입니다. 김용원 선생의 묘에 이돈직 선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알았어요? 그건 난 몰라요. 알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돈직 선생 문화에서 10년을 수학했다 그러네요. 이돈직 선생이 집이 거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그대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학생회장이라고 할까 지금으로 따지면. 회장님. 김용원 선생이 이돈직 문화에서 10년간 공부한 것은 사실일까? 10년 수학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한 문화에서 10년 수학할? 네, 없어요. 이제 시문의 이속을 들어갔단 말이죠. 시문의 이속 들어간 거는 신교육 받으러 간 거예요. 김용원 선생의 묘비가 바뀔 무렵 대전시 효평동에는 독립운동가 이돈직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지방신문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 대전시장과 서구청장, 이인구 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산 씨가 세운 겁니다? 그분 혼자서요? 거기 그 사람이 혼자 쓴 게 아니라 광복군회 회장 이덕산이라고 써놨으니까 광복군회에서 세운 거죠. 그분들이 내신 세를 많이 진 건 사실이니까 알아서 세운 겁니다. 내가 돈 한 푼도 댄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비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이덕산 씨는 훗날 광복회 대전 충남 지부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광복회 대전 충남 지부 회원들은 공적비를 세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비가 제막될 적에 가야 될 사람이 광복회 아닙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제막식 할 때 그래도 우리 지부장님이나 누가 가셔서 여기 제막식 할 때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것이.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 집 일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적비에는 대전 대덕구의 이돈직의 독립운동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그 비례동산이 먼저군요. 예, 94년, 이건 97년. 97년. 예. 그래서 이곳이 대전 지역의 3.1운동 유적지란 것을 기록한 비가 선 것은 10년 전인 1994년. 비문에는 창익은 중군장 이돈직 선생이 김용원 선생 등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비를 세운 것은 애국지사 숙모에 이인구 전 의원이 고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인구 회장 하트 안 내고요? 아니, 좀 냈어요. 그때는 뭐 이인구 회장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사장 여러 군데. 이인구 회장은 조부가 독립운동 사실을 숨기고 돌아가셨으며 10여 년 전에야 나타난 증인 때문에 조부 행적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독립운동한 사실을 안 것이 누구셨는지. 그 증언에 의해서 한 거죠. 그 증언을 맨 처음에 누가 했냐고, 누구한테 알게 했냐고. 그건 이규 씨가 알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규 씨니까. 한편은 잊어버렸고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 4년 전에? 예, 그게 내내 근데 그럼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까? 아유, 그러면요. 그렇게 체록된 증언이 비에 새겨진 후 지난 99년 이돈직의 후손은 이규희 씨와 이덕산 씨의 조사를 근거로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지역 교수 5명이 그 조사 내용을 고증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고증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 솔직히 이런 그 독립 이거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틀림없이 독립운동가인 건지 이렇게 아는 거죠. 이 공적서하고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문들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돈직 선생님인데 그 양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이거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교수들이 고증 근거로 삼은 것은 비를 세울 때 보도했던 것 등의 각종 신문 기사였습니다. 내가 논문 써놓은 거예요. 대전 지역의 독립운동에 논문을 써놨는데 그 큰 줄거리 있잖아요. 그 줄거리에다가 이돈직을 씌워넣은 겁니다. 끼워넣는 거예요. 이제 우발 행위가 아니라 그 10년간에 걸쳐서 대단히 언론 작업과 그리고 그 증거 거증 자료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왔고 그것들을 그 증명받기 위해서 진짜 독립운동가에 끼워넣기 하는 수법을 썼다는 이런 이제 치밀한 그런 기획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훈처는 거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이들 비석들이 그 자체로 독립운동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대만 지나가도 이거 부인 못해요, 누구도. 왜? 반론자가 없잖아요. 반론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큰일 날라고 여기 나서요? 그때는. 여기 국회의원이 가고 시장이 가고 독립유공자가 가고 애국지사가 가서 씌웠는데 이거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혹시 비를 철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거를 내가 왜 해요? 내가 세운 게 아닌데 왜 내가 철거합니까? 세운 게 누구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철거를 합니까? 만일 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사자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죠. 사자에 대한 명예관계가 있으니까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이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고 묘비까지 바꾸어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이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롱희 PD,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 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정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85년, 올해도 만세 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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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85년 전 제기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냐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까지 독립이 됐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광복절이니 8.15, 3.1절이니 그럴 때 가보질 않았어요. 언제 독립됐다고 뭘 경축을 하고, 뭘 기념을 하고.
거짓말 들하지 말아라.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1 문화상입니다. 올해 45회를 맞는 이 상은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파격적인 상금으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3.1 정신을 영원히 계승하여서 이제 우리나라 각 분야에 이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분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초창기 수상자 중 상당수가 3.1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상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모윤숙, 김은호, 백철 등 친일 혐의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의 권위를 의심케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미술계를 대표했던 이당 김은호.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친일 조직인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이른바 회화봉공, 하필 보국의 친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차 복납도였습니다. 비녀와 반지와 이제 폐물, 그다음에 돈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일본군 헌병 그 사령관에게 일본군 사령관에게 이제 헌납을 하는 그런 식을 갖게 되는데 그 기념으로 김은호가 이제 금차 복납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죠. 윤도경 씨한테 굉장한 신세를 졌는데 그분 부인이 나중에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광수 씨도 아주 그때 몸이 약했다고. 그 유명한 그 대표 인물 아닙니까? 문학에서. 그 양반도 그야말로 협박 같은 게 들어가서 그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먼저 상해나 만주나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은 여기서 저 사람들의 문화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자신의 업적을 얘기할 때는 국가와 민족을 내세웁니다. 내가 국가와 민족에 기한 공로가 많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을 해요. 그래놓고 친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한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해서 이때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일개 화가가 세상을 뭘 알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해시켜요. 다시 말하면 떡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올리고 손해를 볼 때는 별 볼리는 한해 평범한 범부로서 얘기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해방 후에 정말로 범부의 삶을 살았다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면 그 말은 통용이 되지만 이들은 죽을 때까지 영광을 끝까지 가져갔어요.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도 없었고 누군가 금기를 건드리면 색깔론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내 지금 우리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아주 그때 이 대호를 비롯한 몇몇 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주 묘하게 돌아갔다고. 피동적으로 누가 가지고 와서 그려달라는 그림을 돈 받고 그려준 걸 가지고 친일행위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성분도 한번 켜보고 싶은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못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저 같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나 미안해서 못 받는다. 그것만은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왔겠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친일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3.1 문화상을 받은 것은 심사위원 중에도 친일 혐의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1 문화상을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한 30% 4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문화상 심사위원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상을 또 나눠먹기 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치진은 연극계의 대표적인 친일 혐의 인사였습니다. 유치진은 내선 일체와 대동아 공영을 주제로 희곡을 썼고 극단을 이끌고 전국을 순회하며 선전선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일제 발협에 어쩔 수 없이 친일 연극을 했죠. 가령 북진대 흥룡락을 쓰고 또 현대극장이라는 그 극단을 이제 이끌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그 양반은 그 창시명도 안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선일체를 왜 하느냐? 그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내선일체는 우리 조선인들이 그동안 식민지 당하면서 차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 돼버리면 일본이 돼버리면 차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 철폐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거죠. 유치진은 해방 이후에도 연극계를 좌지우지했고
그의 친일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뭐 엄청난 권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잘못 뺐다가는 그 바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치인에 대한 이 증언은 이런 그 친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영국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겁니다. 3.1 정신을 영원히 계승한다는 취지가 이토록 왜곡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 재단에서는 그 사람이 업적을 위해서 상을 주는 거죠. 친일이고 뭐 이런 건 상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적에 대해서 수상을 주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친일 행적은 네.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업적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3.1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친일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중성 때문에 이 상은 친일 혐의자들의 면죄부로 한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노인숙 씨는 자천반 타천반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3.1 문화상 심사위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사무국 요청에 의해서. 그러다 나중에 그 사무국 쪽에서 남들 그 상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 모 선생이 상을 타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그 3.1 문화상을 탈 수 있도록 그 서류를 만들어 접수를 시켰어요. 모윤숙 씨는 누구보다 열렬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여류 작가. 그녀는 목숨을 아끼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고 아들을 재촉하는 어머니를 찬양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일제 때 젊은 이화여전 졸업하고 젊고 그렇게 초기에 이제 그 시를 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끌려 다니다시피 해서 이제 이 친일 행동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친일이라는 것도 이제 몰랐다는 거죠. 친일이 너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도취가 돼가지고 조선의 젊은이들아 살아서 돌아오지도 말고 천하에서 죽으라는 가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지 못했었느냐. 상을 받기 직전 한 조간신문에 친일 행적이 폭로되었지만 모윤숙 씨는 3.1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의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친일 행위가 극렬했던 인사일수록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외국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 이런 것을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긍심 같은 거, 성취감 같은 게 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 흥분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좋아하셨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데도 친일 혐의자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계의 이병도, 언론계의 유광열, 교육계의 백낙준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친일파들이 한 20, 30명 심사위원이라고 앉아서 좀 했지만은 그 중에서 몇 사람들 그 친일파들이 그 좌중을 압도하는, 여기는 제일 명망가들이고 저명한 인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 뭐 합니까? 학자라고 하면 학자들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열렬한 친일 행각을 보여줬던 유광열 씨. 훗날 친일 행적이 문제가 돼 서운이 취소된 서춘 씨가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은 63년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유 씨와 서 씨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함께 근무하는가 하면 임전 보국대 등 친일단체에도 함께 가입한 사이였습니다. 다 알죠? 그럼 누가 그 당시에 친일을 얼만큼 했는가, 그거는 또 누가 더 적극적으로 했는가까지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별로 그냥 서로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죠. 독립유공자로 혹은 심사위원으로 행세하며 서로의 어두운 과거는 철저히 가리고 숨겼습니다. 전혀 몰랐네. 같이 근무하시고 나 이렇게까지, 나 이거 깜짝 놀랐네. 이런 글을 보고요. 깜짝 놀랐지. 보통 그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일체 그런 얘기는 없었어. 연세대학교 초대총장 백낙준 씨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친일 기독교 신문의 편집위원으로 혹은 기고문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던 백 씨가 앉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문 편집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신문이 사실은 교회 종까지 다 떼서 성전에 보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신문에서.
그걸 실제 자기가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적다 많다라는 것은 물론 양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우선 근본적으로 실제 거기에 이미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죠. 백 씨는 민족교육의 선구자로 떠받들어져 왔고 그의 행적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그 인터넷 당신도 살아봐서 그때 얼마나 어려울 텐데 지금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일본 헌병이 예. 수수감을 특별해서 친 때예요. 어? 지금 인터넷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어려웠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들 하십니까? 지난달 2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독립유공자 중 친일 혐의가 있는 인사 20명에 대한 재심을 보훈처에 요청했습니다. 그 친행적이 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당연히 서원을 박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친일 행위가 뚜렷해 서운 취소 요구 대상에 오른 인사에는 김성수, 송진우, 윤치용 등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갑성 씨 등 9명은 친일 혐의가 깊어 재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저항에 상관없이 민족 반역자의 죄상을 기록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그냥 끌어안고 이거 창피하니까 그냥 덮어놓자. 마냥 그 잘못된 역사를 끌어안고 사는 민족은 그러다가 결국 그런 불행을 또 겪어요. 네, 이 누더기가 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 오늘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떼버린 이 법이 오히려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고 진상규명을 막는 법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대로라면 부결이 더 낫겠다라는 주장도 들립니다. 새 법에 따른 역사청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밥그릇은 잘 챙겼다는 16대 국회 역사는 얼마나 잘 챙겼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